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와이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벤츠의 와이퍼 소음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쓸 때마다 드드득 드드득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이 차를 한 3년 이상 몰면서도 계속해서 와이퍼 소음 때문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만 되면은 너무 소음이 심하니까 아예 그냥 와이퍼를 끄고 다니고 그런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 와이퍼 소음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와이퍼도 바꿔보고 유막 제거라는 것도 해보고, 나중에는 뭐 한간에 와이퍼 암을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소음을 없애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와이퍼 암을 비트는 거는 조금 방법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와이퍼 하나 교체한 다음에 평생 쓰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는 다시 교체를 하게 될 텐데, 이 비틀어진 암은 이 와이퍼에 맞춰서 비틀어진 거기 때문에 와이퍼를 교체한 후에는 와이퍼 암을 또 비틀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결을 와이퍼를 교체하는 데서 찾기로 했습니다. 사실 차에 장착이 되는 와이퍼들은 대개가 날이 역삼각형인데 유리창에 닿는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얇아져 가지고 약간 칼날처럼 유리창과 직각으로 맞닿게 되죠. 근데 이게 각도가 틀어져 버리면은 소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칠판에다가 글씨를 쓰시다가 약간 점선 같은 걸 쓰실 때 분필을 세워서 쓰셨잖아요. 그러면 점선이 됐는데, 그런 원리처럼 와이퍼가 날이 틀어지게 되면은 유리창에서 드드득 드드득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와이퍼가 유리를 전체적으로 골고루 눌러주지 못할 때 소음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와이퍼 날이 고르게 유리랑 맞닿아야 되는 거, 그리고 와이퍼가 유리 전체를 골고루 눌러주는 거, 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와이퍼에서 나는 소음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현실적으로 만원짜리 2만원짜리 와이퍼를 가지고 이 조건들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날이 계속해서 유리창에 맞닿아 있는 상태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 형태를 유지하기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저가형 대신에 고급형 와이퍼를 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 지긋지긋한 와이퍼 소음에서 해방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아주 운이 좋게도 프리미엄 와이퍼 브랜드 킴블레이드에서 와이퍼를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 제품 후기와 와이퍼 소음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일단 가격입니다. 세트로 판매를 하는 보통 저가형 와이퍼들이 1만원에서 2만원 정도인데, 사실 이 와이퍼는 개당 3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두 세트로 하게 되면은 7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비싸죠. 선뜻 구매할 엄두가 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차에 직접 설치를 해가지고 써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이 와이퍼는 찐이에요. 제가 킴블레이드 와이퍼를 장착한 후에 작동시킨 영상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원래 쓰던 와이퍼를 장착한 영상과 한번 같이 틀어드리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와이퍼 소리의 차이가 들리시나요? 일반 제가 쓰고 있던 와이퍼는 드드득 드드득 소리가 나면서 유리창을 긁고 나가는 그런 소리가 났지만, 킴블레이드의 와이퍼는 진짜 조용하기만 합니다. 이 소리의 차이라는 게 영상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일반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고르게 쓸어주지 못해가지고 만약에 위부터 아래까지 4등분을 했을 때 유리창 아래쪽 그리고 중간 쪽에 빗살무늬가 만들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와이퍼 고무날이 쓸고 올라갈 때 뒤로 눕지 못하고 앞으로 누워서 올라가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도 반대겠죠. 와이퍼 암을 휘게 만들어서 방향을 잡으려고 해도 사실 위쪽과 아래쪽에 날이 이미 반대로 틀어졌기 때문에 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와이퍼 암을 휘어봤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와이퍼의 날이 한쪽으로만 누웠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렇게 위아래가 반대쪽으로 누워버리기 때문에 와이퍼 암을 교정하는 걸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날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와이퍼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럼 킴블레이드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킴블레이드 와이퍼 날은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지 상태에 있어도 이 날이 무너지지가 않고 닿은 면적을 균일하게 유지를 시켜줄 수 있어요.
왜냐면 유리창에 닿아 있을 때 형태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역삼각형 날보다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 날이 마른 목골로 변하면서 위로 쓸든 아래로 쓸든 동일한 면적과 형태로 유리창을 쓸어주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을 뿐더러 정말 잘 닦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뭐 홍보를 하려는 게 아니라 구조상 당연한 거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와이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바로 그겁니다. 와이퍼 날 자체가 바뀌질 않으면 와이퍼 암이 어쩌고 저쩌고 뭐 유막이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특성 때문이라도 킴블레이드를 선택하길 잘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자주 와이퍼를 바꿔도 사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아주 잠깐 동안은 괜찮을지 몰라도 와이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이 와이퍼 하나만 좋은 걸로 바꿔도 한 번에 해결이 되는데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걸 투자하기 아까워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지 사실 조금 후회가 될 정도로 너무 쉽게 소음이 해결이 돼가지고 좀 민망할 정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와이퍼를 저가형으로 썼다가 뭐 소리 나는 건 기본이고 중간에 와이퍼 고정 브라켓이 부러져가지고 진짜 빗속에서 차를 세워야 했던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진짜 와이퍼는 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투자는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와이퍼는 가성비도 좋습니다. 처음에 가격이 일반 와이퍼의 3배는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가성비가 좋으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킴블레이드 와이퍼의 구조를 보면은 내구성이 일반 와이퍼보다 몇 배는 뛰어날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와이퍼 수명이 길어봐야 반년이라고 하면은 킴블레이드는 최소 1년을 넘어갈 테니까 두세 개 구입할 돈으로 그냥 좋은 거 한번 구입해서 오래 쓰시니까 가성비가 당연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는 부식이나 변형이 없는 특수 실리콘이라고 하고 뭐 최소 100년을 간다고 하는데 사실 100년까지는 아니라도 최소 2년은 갈 테니까 그 정도면 이미 돈값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음 없어지지, 2년 넘게 쓰지, 따로 관리할 걱정 없지. 그러면 사실 이게 가성비죠. 거기다가 추가로 드라이 와이핑이라는 게 있는데 물기 없는 상태에서 유리창에다가 한 3분 정도 그냥 와이퍼를 닦아주면은 줄어들었던 세척력이 돌아오고 발수 코팅까지 같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부분은 사실 안전운전에도 그렇고 와이퍼를 오래 사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킴블레이드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쓰다가 또 쓰다가 나중에 찢어졌을 때 날만 따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또 날만 저렴하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큰돈 들이지 않고 리필로 교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오늘은 제가 차에 지긋지긋한 와이퍼 소음을 해결했던 후기를 말씀드렸고 사실 정말 좋은 프리미엄 와이퍼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협찬을 받아서 좋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제품이라서 제가 협찬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추천하는 거니까 한번 믿고 써보셔도 좋겠습니다. 특히나 외제차 타시는 분들 뭐 저처럼 벤츠 타시는 분들은 소음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빨리 한번 써보시고 그 고통에서 해방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